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지금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부터 제가 달러가 폭락한다고 말씀드렸고, 달러가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증시가 폭락은 하되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유일한 부분이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1200원이 깨지고 1100원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상한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되면 달러는 1000원대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넓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선 달러가 폭락했을 때 왜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냐? 바로 달러다. 달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1450원에서 1230원으로 이렇게 폭락을 하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와중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10%, 20% 이런 식으로 손실을 본단 말이죠. 달러만 가만히 갖고 있어도. 이렇게 폭락하는 사이에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달러의 폭락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비쌀 때 환전을 하면 한국 돈을 더 많이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달러가 폭락하면 할수록 외국인들이 한국 돈으로 환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돈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2차적인 수입인 한국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을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율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유가 환율이 지금부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네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돈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달러는 더 폭락합니다. 지금 오르는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가 폭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달러가 계속해서 폭락하니까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 맞춰서 급등을 했죠.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리한 장점은 있어요. 현재는. 과거랑 많이 다르죠. 지금 단점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가 1200원대가 실제로 깨진다. 1100원이 깨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연매출이 폭락하고요. 영업이익이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달러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주식 가격에는 이제 첫 번째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1분기 실적이 3월 이후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폭락한 만큼 수출을 했을 때 외국인들에게 10%에서 20%가량을 돈을 덜 받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달러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타게 되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폭락을 할 거예요. 그 자료가 대부분 개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3월 이후에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쇼크가 올 수도 있죠. 이례적인 일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달러 폭락으로 인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1200원대에서 11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폭락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가 몰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오늘 내일 당장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실제로 진짜 붕괴가 되고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0원도 비싸고 900원도 비싼 거예요. 800원도 비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현재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사람들과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이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금리를 올렸을 때 서서히 느끼는 이유가, 저희 나라가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했을 때가 작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이게 한 번에 2% 3%를 한 번에 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시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금리 인상은 딱 1.75, 2.25% 요 정도를 현재 느끼고 있는 거고, 금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잖아요. 23년도는 1년 내내 금리 인상의 시차를 전부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금리를 딱 올린다고 해서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아, 금리가 진짜 올랐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금리를 2%를 확 올려도 당장 느끼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받아들이기까지, 기업에서 받아들이고 기업의 직원들이 성과금이 안 나와서, 지원금이 안 나와서 그 직원들이 사회에 나와서 돈을 덜 쓰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매출 하락을 느끼는 데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시차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느끼는 이 시차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를 현재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3%, 4%, 5%까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받아들이고 폐업을 하고 기업들이 문을 닫는 그 시간까지 시차가 존재합니다. 2023년 1년 내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4%, 5%는 누구나 생각하는 영역이죠.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는 지금 요 정도를 올려서는 물가가 전혀 잡히질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달러 통화량이 너무나도 많고,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예전에는 달러를 매입했지만 지금은 달러를 다시 미국에 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달러 투자나 국채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은행들에 돈을 맡기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굳이 달러나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달러 가치는 폭락을 하고 달러의 양은 미국에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전보다. 여태까지 많이 발행을 했을 때는 타국들이 달러를 많이 매입해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달러 가져가, 우리 돈 다시 가져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굳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달러의 양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달러가 요만큼, 앞으로 달러는 요만큼. 이게 뭐냐? 미국에서 달러의 양을 감당을 못해서 금리를 더 인상할 거예요. 왜냐면 금리를 올려야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에 농협이 있어요. 미국 농협에 투자할 가치가 없어. 너네 나라에 돈 안 맡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떠납니다. 해약을 해요. 그러면 미국 달러가 급증을 하죠. 그럼 미국 농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금리 1%더 줄게. 우리가 금리 2%더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탈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맡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4%대 전후인데 5%가 넘어서 7%가 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지금 모든 과정을 한 방송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상하는 지금 올해의 시나리오가 다 나왔는데 이 모든 자료를 제가 하루 만에 방송을 다 할 수 없고, 물론 제가 이걸 다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루에 1%씩 천천히 제가 미리미리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 3.5% 인근인데 7%가 넘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뭐 단순하게 뭐 3분, 5분, 10분 그 짧게 그 정도 시청해가지고는 뭐 이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모든 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나눠서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의 양이 폭주할 거기 때문에 달러는 제가 이전 시간대부터 제가 폭락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폭락하고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3월달 이후로 삼성전자 매출이 폭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황이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시간 말씀드린 이제 솔트룩스 이제 12월 달에 방송했는데요.
이제 이런 강의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전주를 알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초급등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194만 주 매수한 로보틱스. 이 주식도 이제 1월 초 이후에 매우 급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21년도부터 상가 빌딩이 몰락한다. 22년도에는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 전부 다 던지세요 말씀드렸죠. 아파트도 전부 던지세요 말씀드렸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점 대비 생각한 게 60에서 70%는 폭락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70% 정도는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일단 30%가 먼저 폭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10억짜리가 한 7억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반절 정도가 또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소로 잡으면 이제 3억이고 최대로 잡으면 4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생각한 시나리오가 이제 고점을 찍으면 여기서 30%, 그 다음에 반절 해서 10억짜리가 3, 4억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울, 경기 초급등한 아파트들을 예시를 둔 거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거품이 더 심해요, 사실. 상가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너무 심하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할 것을 제가 예상했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도 70%, 80%. 제가 상가는 몇 퍼센트에 살 수 있다고 했죠? 80% 폭락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20억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거품이 많이 꼈다고 말씀드렸고, 연예인 빌딩 실태를 좀 조사해봤더니 진짜로 그냥 초전 박살이 나고 있어요. 왜냐면 은행 이자가 5%씩 주고 있는데 상가 빌딩 이자가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굳이 5배나 적게 수익이 낮은 상가를 누가 삽니까? 안 삽니다. 그 정도로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상가 수익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김태희가 매입한 건물이 850억이에요. 예전에는 수익률이 어땠는지 아세요? 850억짜리를 사면 수익률이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로 거의 100억을 받은 거예요. 이자로. 지금 이자가 얼마냐? 지금 이자는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0억 정도 월세 수입이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100억이었고 지금은 10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상가가 10배가 거품이 꼈다는 거예요. 10배가. 80억짜리 상가가 8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확 준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린 게, 상가 빌딩들은 80%가 폭락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러한 부분 플러스 이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 빈상가들이 넘치고 빈상가들 때문에 상가 매입하는 사람들이 없고 돈이 급해서 상가를 내놓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 가격이 폭락한다. 이제 김태희가 매입한 건물이 850억 원이고 자영업자 폐업이 이제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이 내용도 제가 예전부터 경고를 드렸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권리금들이 다 증발을 해버려요. 예전에 경기 좋을 때 권리금 최고점에 인수 받아서 이런 시간을 만나잖아요. 권리금 다 탕진해요. 그 다음에 월세도 계속해서 밀리는 과정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몇 억씩 날리는 이유가, 사실 월세로는 그렇게 못 날려요. 시설비나 권리금을 날리는 과정, 그 다음에 월세가 밀리는 과정에서 몇 년 정도 장사를 하면 3, 4억은 그냥 우습게 까먹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냐면 경기가 제일 나쁠 때 해야 돼요. 시장에 권리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노력해서 단골 손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해서 얻는 수입,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장이 좋아져요. 그러면 자리세라는 게 생겨요. 그게 이제 권리금이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돈 버는 시기는 언제냐? 경기가 어려울 때 시작해서 경기가 최고점에 달할 때 팔고 나오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은 이렇게 돈 벌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장사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거꾸로 합니다. 경기가 최고점일 때 해가지고 경기가 제일 나쁠 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업만 거의 15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요 평생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희 건물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실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월세 수입이 8천만 원인데 현재 이제 금리가 올라서 월 이자가 현재 2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값이 폭락을 하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월 납부금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금도 상환하기를 바래요. 원금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500억 원을 받아서 이제 이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폭락을 하잖아요. 원금 100억 내세요. 200억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금을 무조건 상환해야 되고요. 만약에 상환을 못한다.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예인 빌딩 부자들이 몰락하는 시기가 되고 이렇게 경기가 몰락하게 되면 사실 보통 사람들은 신분 역전이 가능한 시기를 만나고요. 부자들은요. 몰락을 해요. 오히려 부자가 안전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이제 물의 시대가 열리면 부동산 부자들, 예전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몰락한다고 했죠.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갑자기 몰락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 부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부자예요. 그래서 물의 시대가 열리면 부동산이 이 물의 공격을 받아서 폭락을 하는데 예전에 부자들이 가난하게 바뀐다. 파산을 한다. 이 과정을 부동산 때문에 경험을 하는 거죠. 다비치의 강민경. 이분도 최근에 65억 원대 빌딩을 매입했고요. 이분 건물도 매우 위험하죠, 현재. 연예인 누가 부자가 됐더라 하면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영끌을 해가지고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그게 고점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제 끼는 정말 많은데 이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분께서는 이제 사주를 보면 이제 쥐를 깔고 있어요. 쥐가 뭐냐? 제가 이제 23년도에 쥐띠나 쥐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들어서 이제 형벌이 시작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쥐띠 분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돼요. 이게 형벌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나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방패를 들고 1년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분은 실제로 들어왔고 달러 폭락으로 국내 증시에 이제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 달러 역시도 1100원대 인근에서 1차적 바닥이 형성될 거예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